더민주당이요, 조금 전에 공천을 발표했는데 그 공천의 내용에 보면 이해찬 진노의 자장이라고 불리우고, 이 사람이 공천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진노 패권의 청산의 바로메타다, 이렇게 남아있던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정대철 고문이 나는 저 당에 갈 거니까 니는 남아있으라고 한 아들 정호준 의원도 공천에 배제가 됐습니다. 중구죠, 중구. 그리고 이미경, 아주 다선 의원인데요, 이미경 의원도 공천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걸쳐서 양당의 비례대표를 낸 참 희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아예 하지도 못하고 공천이 배제되고, 전해철, 삼철 하나로 국민의당이 공천 배제를 하라고 한 전해철 공천이 되었습니다. 또 서른 의원, 좀 전번에 노인 폄하 발언으로 잔이윤 사건 때 시끄러웠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7시간 때도 시끄러웠고, 서른 의원은 경선 지역이 됐습니다. 광주에 탈당하지 않고 강기정 의원과 남아있던 박예자 의원도 경선 지역이 됐습니다. 이 남양주 갑에 조웅천 씨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청와대 이 비서관을 지내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다가 찌라시 사건 때 당사자로서 떠올라서 재판까지 받다가 전격적으로 더민주당에 갔는데 참 식당을 열었죠, 홍대 앞에. 근데 이분이 지금 남양주 갑에 전략 공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민주당은 김한길, 박지원 지역구에도 공천을 했습니다. 비워놓고 있었는데 공천을 보류하고 있었죠. 야권 통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그냥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자, 국민의당 내부에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했죠. 하지만은 뭘 주장하는 건지 불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민주당은 올라면 오고 빨리 결정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연대를 주장해 왔지만은, 선대위원장도 사퇴했지만 이 본인의 입장을 갖다 분명하게 결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민주당이 그 지역에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박지원 의원 지역도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라고 더민주당도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일부 나오는데, 그야말로 지역구 후보 간 연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에서 연대는 안 한다. 그렇지만은 지역구 후보들 간에는 저것들이 좋아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천정배나 김한길을 달래기 위한 부분이고요. 천정배 의원은 업무를 갖다가 보이콧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 또 멀지 않아 설거머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당은 이제 이해찬 의원 공천을 끝으로 사실상 공천이 거의 마무리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진노청산은 이 정도다. 지난번에 국민의당에서 요구한 진노청산 5명 중에서, 그러니까 전번에 국민의당에서 경선 배제를 요구한 5명 중에서 이해찬, 정청래만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 김경엽은 공천이 되었고, 전해철은 공천이 되었고, 이목희는 경선 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상징적으로 시끄러운 사람은 공천을 탈락시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설거머니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찬, 정청래 둘을 상징적인 입장에서 공천 배제한 부분은요, 실제 내용보다도 그 두 사람이 상징성이 크니까 상징성이 큰 사람을 이 국민들 앞에 이 희생양으로 삼고, 실제로 좀 조용하면서 진노의 핵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대로 두는 적당히 타협한 모양인데요. 자관 이 정치에서는 시끄러우면 손해보는 그런 입장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회원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합니다. 야당은 지난번에 컷오프 20명 발표했는데 그 중에 12명은 나간 사람이고 당내 남은 사람 10명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공천 배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여 명,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인 컷오프에서 지금까지 한 1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이렇게 날리는 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공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경선에서 현역이 탈락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탈당한 사람 빼고 한 20명이니까 야당은 탈당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 날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끝내는 것 같고, 잔류한 사람에서는 한 20% 날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재선 3선 이상에서 좀 날리겠다 해서 절반쯤 날리느냐 어떠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한 10여 명 선에서 끝내지 않겠느냐고 한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찬 의원은 6선이고 진노의 자장이고 또 서울대학 때부터 이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 국민의 정부 DJ 때 초대 이 교육장관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찬 교육부에 대해서 이빨을 가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총리를 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과거에 좀 트러블도 많았고 또 막말 이런 부분으로 조금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별명이 버럭해찬이라 해서 총리 때도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그냥 맞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가 정권 말기에 2007년에 친노를 대변해서 후보로 나왔다가 손학규, 정동영하고 싸워서 결국은 정동영 의원한테 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서 조용히 좀 있다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그 진노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총선 공천을 한명숙이 하고 지니까 그 총선 이후에 박지원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에서 대선을 치를 때 당 대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뒤로 빠졌는데요. 지난 2012대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고향이 제가 알기로는 청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세종시에 그 출마한 이유는 본인이 그 총리 때 주도적으로 세종시 이전 부분을 주도했고 그 수도 이전이 좌절되니까 그때 행정복합도시로 바꿨죠. 행복도시라고. 그래서 그런 실무를 내가 주도해서 그렇게 한 도시에 내가 출마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대평 지사를 충남지사이자 당시 선진통일당 대표를 이기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주말에 출마하겠다고 지역구 사무실,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배제되었습니다. 자, 이 공천 배제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 측하고 면밀하게 김종인 대표 측이 협의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았고 좀 했을 겁니다. 자, 한 명 정도는 더 인당수에 던져야 배가 무사히 항해를 하겠는데 그 상징이 이해찬인데 이해찬 하나로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물밑 합의를 통해서 이 교통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당은 이렇게라도 국민한테 보여주기식 쇼라도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에 공천에서 보인 것은 이해찬 공천 배제와 어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공천 및 무리를 빚은 사람 공천은 이렇게 대별되어 보여지게끔 그렇게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지금 한마디 좀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한길, 천정배 이 두 분인데요. 이 두 사람은 기존의 여야 한마디로 양당 독점, 적대적 이 원안에 기초한 즉 여야의 적대적인
분노에 기승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여야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독점한다. 이런 거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겠다라고 비판하면서 친노 패권을 비판하면서 김한길, 천정배가 탈당을 했었습니다. 천정배야 뭐 지난번에 이 4월에 보궐선거 때 이미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뉴 DJ 선언을 해오고 있으니까 조금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뭐 비슷한 친노 패권 청산을 외치고 탈당을 했고요.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야에서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갖다가 끌어내겠다라고 탈당을 했는데요. 탈당한 뒤 얼마 안 돼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했던 말은 싹 접어버리고 야권 연대가 안 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뭐 새누리당의 180석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뭐 200석 개헌 저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말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최상의 가치였으면 애초에 탈당을 하지 말고요. 더민주당에서 남아있자라고 주장하는 쪽에 더럽더라도 친노 패권이 즉 친노 패권하고 새누리당의 108, 120, 200석이 합하고 놓고 보면 새누리당 께 더 크다. 부동호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탈당 안 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안철수를 한마디로 목을 베고 다시 뭐 야권 통합을 하겠다. 더민주로 올 듯 하다가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시끄럽게만 했습니다. 뭐 이분을요 정당 파괴자 즉 2007년에 그 열린우리당이 파괴될 때 이분이 또 끌고 나왔다가 그 조그만 민주당에 갔다가 또 거기 깨고 나왔다가 대통합 민주신당이라는 또 만들었다가 결국 대선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형편없이 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숙한다면서 당시 18대 총선에 출마를 안 하다가 이번에 19대 총선에 살아서 와서 지난번 대선 때 패배하고 난 이후에 친노가 뒤로 빠진 사이에 당대표를 했다가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안철수를 끌어들였다가 결국은 재작년 7월달 선거에서 지고 당대표를 물러났다가 지난번에 탈당했다가 이번에 또 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분이요 정치를 그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민주당도요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또 정치를 계속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민주당도 아마 공천을 발표해 버린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가 남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정계 은퇴 수순만 남았다고 봅니다. 천정배 의원은 김한길처럼 안철수 의원의 야권 통합에 대한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국민회의라는 조그만 당을 만들었다가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호남 공천이니 뭐 이런 걸 놓고 트러블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도요 뭐 안을 도우려면 빨리 돕고 그 다음 탈당을 하려면 빨리 하고 해야지. 솔직히 이제 보는 국민들도 지칩니다. 결국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보면 이 더민주당이 김한길, 박지원 지역에 공천을 했다면 이제 더민주당도 이제 뭐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리지도 못한다. 그럼 붙자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이분들은 이제는 정계 은퇴 내지는 총선에서 뭐 싸워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